네, 제주 4.3은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4.3을 여성의 관점에서 고찰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신 분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샬롬의 장은희 아니에스님 나오셨습니다. 장은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제주 4.3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4.3의 기억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주로 여성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는 4.3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수치할 수 있는 자료들에 주목합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피해 사실, 피해자의 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구성된 4.3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4.3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할 뿐더러 4.3 이후의 피해자들의 삶과 고통에도 맞닿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4.3에는 분명 수치할 수 없는 기억들도 존재합니다. 가부장제와 억압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4.3 시기에 겪은 수치스러운 성적 폭력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네. 주위의 시선에 자발적으로 침묵한 것이죠. 또한 4.3 이후 남성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 했던 여성들의 몫은 수치할 수 없는 기억들입니다. 그동안 수치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4.3의 아픈 기억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기억을 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4.3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발제의 부제목을 보면 사회적 기억 공간과 4.3을 중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매년 4월이 되면 4.3 관련 국가 행사가 열리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특별한 목적으로 자료를 찾지 않아도 4.3을 소재로 한 문화적 재현물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공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기억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재현물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렇죠. 영화 같은 걸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4.3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억 공간인 4.3 평화공원 기념관은 어땠을까요? 공간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처연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치유해주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본 4.3 평화공원 기념관은 예상과 달리 기억에 균열이 많았던 곳입니다. 네. 따라서 지난 발제에서는 4.3 평화공원 기념관에 기억의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여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은 이 알려지지 않은 제주 4.3 여성들의 삶에 좀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4.3 사건으로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목격하고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담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을 홀어머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입니다. 근데 홀어머니들이 4.3을 기억하는 방식을 연구한 이화여대 김은실 교수의 논문을 보면 4.3 관련자는 모조리 빨갱이로 몰렸던 현실에서 홀어머니들은 남편을 잃은 슬픔조차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무장대, 토벌대, 양민을 가리지 않은 죽음들이 자신을 피해갔을 때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느끼는 동시에 홀로 살아남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온 여성들입니다. 네.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성 독립운동가 최정숙 베아트리체처럼 일제시기 빼앗겼던 제주 신성중학교를 되찾아 운영한 여성들의 제주의 재건을 도운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여성들은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겪은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내 가족과 이웃의 피해가 갈까 봐 입을 꾹 다문 열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은 4.3을 해석하는 주요 방식인 학살과 항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변부에 위치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4.3의 사적 기억, 즉 삶에서 뽑아낸 4.3의 생생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제주 4.3 피해자 중에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시게 된 거죠? 무명천 할머니의 본명은 진아영이었는데요. 네. 제주 4.3 시기 그 이름 모를 토벌대의 총격으로 인해 아래턱을 잃었습니다. 그 뒤 무명천으로 아래턱을 가리고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밖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다 집으로 돌아간 저녁에서야 집에서 네. 나와서 바다를 불러보시곤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이 할머니가 가톨릭 신자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할머니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의 삼터도 가보고 했었지만 발제를 준비하면서 삼터도 가보긴 했었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네.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치유해야 하는 교회는 공적 담론에 취해지지 않는 무명철 할머니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또 재현해내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목소리를 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7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제주 4.3을 기억하고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이유, 장은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4.3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4.3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3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아픈 기억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억은 의미가 부여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제주 4.3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지만 충실한 진상규명과 기억의 재현만이 그것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개인의 기억에 주목할 때 비로소 고통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성이 부재한 기억으로는 4.3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현존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4.3을 겪은 여성의 목소리들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의 고통을 사회적 고통으로 전환하여 치유시키기 위해 우리는 4.3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미래세대 연구자 모임이죠. 샬롬의 회원이신 장은희님과 제주 4.3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